주연바라면서 주연바. 재전, 조전, 부조작용, 주연바. 이 AFC 끝이라고요. 주연바. 주, 연, 바입니다. 바이어스 제어. 근데 이게 편기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제가 얘기한 것들을 외우시는 게 더 낫습니다. 정주파수 정 보십니다. 정. 연락선 전력이 앞으로 나옵니다. 연락선 전력을. 그러니까 이것들도 보시면 주연바 한 다음에 주연반. 그리고 이제 이 연락선 부분이 이쪽으로 앞으로 옵니다. 연락선 전력 바이어스 제어입니다. 여기 연락선 전력 주파수 편기가 이거 바이어스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연락선 전력 바이어스 제어 이렇게 씁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없거든요.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외우기 쉽게끔. 왜 여기 주연 하면 주파수고 이건 연락선이거든요. 연락선 전력이 앞으로 나오면 주연 바니까 바이어스만 뒤에다 넣으면 된다 이거죠. 근데 얘는 정정 들어가니까 FF 들어가고요. 예? 프리컷이니까 F 들어가고. 여긴 연락선이니까. 연락선이 뭐라고요? 타이. 여기는 연락선 전력이라고 했으니까 타이. 그러니까 이제 TBC로 외우기가 쉬우니까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일부러 영어하고 매칭돼서 외우기 쉬우라고요. 연락선 전력 바이어스니까 바이어스의 B. 타이, 바이어스 컨트롤 이렇게 하기 위해서 TBC로 외우기 위해서 연락선 전력을 앞으로 빼라는 얘기입니다. 영어하고 매칭이 안 되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건 어렵진 않습니다. 그림을 그려보시면. 여기 보시면 나중에 이게 좀 헷갈리는 게 요게 F인지 요게 T인지. 그럼 요거는 뭡니까? FFC니까 요게 일정한 겁니다. 이렇게. 요거는 FTC는 요겁니다. FTC 이게 일정한 겁니다. TBC는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그럼 FFC는 FFC 이렇게 가는 거고, FFC, TBC는 이렇게 되는 거고, FFC, FTC는 이렇게 되는 거고, FTC, TBC는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림 4개 조합을 그린 겁니다, 그냥. 그게 요 뒤에 있나요, 지금? 이렇게? 자, 볼까요? 좀 더 올려서.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알고 나면 쉬운 거죠. 뭐라고요? 여기가 F라고요. 제가 뭐라고요? 전력계통은 PF 컨트롤이라고요. PF 컨트롤로 반드시 이렇게 봐주시라고요. 거꾸로 그 기준을. 그럼 뭐라고요? FFC니까 뭡니까? FFC, F가 일정하다. FTC는 이게 이 T가 일정하다. 요겁니다. FFC의 FTC입니다. 두 번째. FFC죠? FFC 나고 TBC가 뭐라고? 이거라고 그냥. TBC는 이거밖에 없다고요. 여기 TBC니까 TBC 된 거고요. 그 다음 뭐라고? FTC는 이거라고요. TBC는 이거라고. 4개 조합 나온다고 그냥. 그냥 그림 그려주는 거 어렵진 않습니다. 뭐가 뭔지만 정확하게 알면. 주연바만 알면 됩니다. 주연바만. AFC가 자주 나온다고. 자주. 쉽고.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을. 아까처럼 뭡니까? 어떻게 자동에서 수동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자동의 맨 마지막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얘가 어느 정도 카바를 항상 해주고 거기서 안 되면 뭔가 넘어가죠. 그러니까 얘가 시초 단계니까 이런 부분은 아셔야 된다고요. 이게 끝입니다. 결혼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 나와 있고요. 여기는 되게 어려운 것처럼 돼 있는데 딱 그것이 키워드는 그거죠. 재전, 조전, 그 다음에 부조작용, 주연바. 그걸 보면서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그 앞뒤로 뭔가 내용을 넣으시면 끝납니다. 여기는 되게 많은 것처럼 써놨죠. 이거 지금 모른다는 얘기죠. 저 부하변동 측정 방법 저 모릅니다. 안 씁니다. 저는. 점수 뭐 20점 맞을 필요 없거든요.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기본적인 것만 외우자 이거죠. 일단 기본적인 거 외우고 여러분들이 더 외우실 수 있으면 거기다 살을 넣어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AFC가 나오면은 재전조전, 부조작용, 주연바만 나오면 기본적으로 15점 정도는 쓰는입니다. 15점 정도. 이 QV 컨트롤 갑니다. QV 컨트롤의 관계, 정전압, 조상설계, 종류, 역할, 기능, 무효전력, 가부족시 뭐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개협종을 외우셔야 되거든요. 여기서는 QV 컨트롤에서는 개협종. 개협종이 뭐냐? 개별 제어, 협조 제어, 종합 제어를 얘기합니다. 개별 제어도 1, 2, 3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협조 제어가 있고, 그 다음에 종합 제어가 있습니다. 아까 AFC 쪽에서는 주연바가 제어 방식이라고 그랬죠. QV 쪽에서는 제어 방식이 뭐라고요? 개협종만 외우시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AGC에서는 제어 방식이 뭐가 있었다고요?
직병제병. 이렇게 요 세 개가 헷갈리지 않게끔 딱 정리를 해 놓으셔야지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제어 방식이 이게 딱 묶여 있습니다, 이게. QF 컨트롤 제어 방식, QV 컨트롤 제어 방식,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또 뭐라고 그랬죠, 제가? AGC 쪽의 제어 방식, 요 세 가지가. 요걸 묶어서 외워주시면은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자, 일부는 약간 중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어 방식에서 중복이 안 되고요. 여기 있던 이런 내용들이 다른 데 가서 또 이렇게 쓰여집니다, 또. 개별제어, 협조제어, 종합제어 같은 게 다른 데서 또 쓰여지거든요. Q하고 델타 V의 관계, 정전압 송전 방식이라 그러죠. 우리나라는 정전압 송전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쓰여져 있다. 무효전력 가부족 시 문제점 대체. 아까 요 뒤에 또 있었죠? 보시면은 무효전력 발생은 하고 소비원이 이제 또 나온다고, 뒤에 가서. 전압 안정도 나오고 무효전력이 발생은 하고 소비원 하고 문제 나올 때 여기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또 가는 겁니다. 내용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QV를 제어할 때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AVR, RLC. 조상설비. 요거는 그림을 보고 좀 보셔야 되는데요. LRC가 뭔지, AQR이 뭔지. 근데 얘 그림이 약간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처음 보시는 분은. 근데 그림 하나에 다 그려져 있거든요. 개별제는. 거기서 1, 2, 3를 빼내기가 좀 힘듭니다. 협조제어는 또 개별제에다가 화력발전소를 넣는 거. 이게 내용을 잘 보고 계셔야 되는데, 개별제는 어떤 변전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발전기 쪽 좀 제어하고, 변압기 쪽 좀 제어하고, 뭐 나가는 쪽 좀 제어하고, 이런 식으로 따로 하는데, 그걸 개별제어 1, 2, 3라고 그냥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협조제어는 뭐냐? 그 개별제어를 하고 있는 그 부분에다가 옆에 변전소까지. 그러니까 여기 발전소가 있으면 옆에, 아까는 한 개의 발전소 안에 보시면 발전소에 어떻게 되십니까? 발전을 해가지고 변압기를 통해서 송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각각 아이템에 대한 것들을 개별제어 1, 2, 3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이 협조제어는 이걸 다 더하고 난 거에다가 옆에 발전소까지 이 두 개를 같이 하는 거. 그러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놈까지 한다 해서 협조제어입니다. 개별제어는 따로따로 한다는 얘기고, 종합제어는 어떻게 합니까? 종합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거기서는 협조제어 플러스 또 들어가는 거죠. 그 윗선에서. 그래서 거기서는 AVR, 여기 나온 거 다 나옵니다. 종합제어 가면은 AVR, AQR, 그 다음에 뭐 다 나옵니다. 내용이. 전력계통에서 뭐 되고. 이 종합제어 그림은, 교과서에 있는 걸 그리지 말고, 답안지에 있는 그 그림을 그리시라고요. 근데 나머지, 협조제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조제어는 뭐, 교과서에 있는 거 그려주셔도 되고, 개별제어는, 교과서에 있는 걸 그려주시면 낫습니다. 근데 그걸 좀, 잘 그려주셔야죠. 그걸 다 그리려면 힘드니까 좀 적당하게 줄여서 간략화해서 그려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QV 컨트롤이 있습니다. 요거는 QV 컨트롤에서 여기 보시면 델타 V는 ER분의 QX 나온다. 이게 보시면 아까 얘기했죠? 이 VR분의 PR 플러스 QX 이게 델타 V에서 나왔던 이 부분을 증명하는 게 여기 예제 7-3에 10점짜리로 나왔다고요. 요 내용들을 이제 갖다가 막 쓰는 겁니다. 왜? PR 플러스 QX 아까 뭐 VR에 자승했죠? 전압 허용률은. 근데 얘는 이 VR로 하고 여기 델타 V였을 때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뭡니까? ES-ER은 IR 코사인 세타, X 사인 세타에서 요 뒷부분 빼버린다고요. 그걸 빼가지고 정리를 하면 요 수식이 나옵니다. 이것도 그냥, 이거는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쓰다 보면 여기까지 당연히 그냥 나옵니다. 나중에는. 그냥 암기해서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그냥. 근데 암기를 안 해도 나중에 나옵니다. 나중에. 자연스럽게. 물론 요 사이에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많이 쓰다 보면은. IR 코사인 사인. 그러면은 PR 플러스 PX 탄젠트 세타고 그 이제 이게 P 탄젠트 세타가 Q니까 QX가 되는 겁니다. 그냥. 이런 것들은. 이게 요거는 이제 아시겠죠? 아까 오전에 했던 거니까. 여기다 보니까. 이 I가 요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코사인 세타가 여기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건 PR이 됐죠. 이렇게. PR.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PX가 되는데 PX에다가 뭐라고요? 이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이게 탄젠트 세타가 됐다는 얘기죠. 여기. 그래서 그러면 이제 P 탄젠트 세타가 왜 Q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죠. 여기 S고 얘가 P입니다. 이게 Q입니다. 세타입니다. 뭐라고요?
P 탄젠트 세타는 이거 뭐냐면 탄젠트 세타는 뭐냐면 P분의 Q가 탄젠트 세타입니다. 이거대로라면 왜? 밑에 거하고 위로 올라갔으니까. 밑에 거하고 위로 올라갔으니까. 근데 Q를 이걸 제거하면 여기다 P 탄젠트 세타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P 탄젠트 세타가 Q가 되니까 뭔가 QX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R이 워낙 작으니까 이거를 무시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바로 뭐라고요? 이 전압 허용 범위는 이 Q의 성분에 의해서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증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전에도 이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은 직접 해보시면 어렵지가 않다는 얘기죠. 요 줄까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냥 머릿속에서. 근데 요거를 이제 좀 더 분해해가지고 막 그 삼각함수를 넣어가지고 막 좀 더 복잡하게 뭐 세타는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임을 증명하시오. 그거는 아니죠. 여기는 없죠. 그런 거 할 때는 삼각함수를 막 지지고 볶고 막 하다 보니까 그거는 조금 한 2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건 조금 어려워집니다. 삼각함수에 공식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기무한다 계통에서 나와있고요. 정전압 송전 방식 채택하고 있다. 이거 뭐냐면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쓴 겁니다. 이 전력계통공학의 7장을 보시죠. 7장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다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대로 갖다 쓰면 좀 더 어렵고 얘는 좀 줄였습니다, 지금. 원래는 이제 7장에 있는 대로 썼을 때 하는 게 그 25점짜리 증명이고요. 뭐 PR분 해가지고 나오는 부분이 얘는 이제 거기서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간단하게 정리를 한 거죠. 왜? 제목에서 물어본 게 뭐 조상설비가 어떻게 됐냐, 발전소, 변전소, 배전소를 해가지고 조상설비들 나오죠. 요런 것들도 그림을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아까 뭐 지진이 일어났다. 조상설비가 공급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쓰는 게 있죠. 쓰는 거는 L, 공급하는 건 C. 여기 보시면 전압 상승 시 어떻게 하면 발생이 많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저효자 운전을 해서 흡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발전기 쪽에서는. 왜? 발전기 쪽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지진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얘가 과여자고 얘가 저효자라고요. 근데 뭐라고? 여기는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전압 상승했다는 건 얘가 올라갔다는 얘기죠.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상운전을 해줘야 되겠죠. 얘가 진상운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진상운전을 해가지고 저효자 운전을 해주는 거고. 얘가 전압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지상운전을 해서 과여자 운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발전기를 할 때는 이 그림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지진이 일어났다, 과저다. 근데 이제 여기 가시면 이제 또 반대가 되죠. 나중에. 여기 전압 상승이 됐습니다. 올라갔죠? 올라가면 C 성분이 많아졌으니까 어떻게 보면 L 성분이 들어가야겠죠? L 성분이 션트 리액터입니다. 전압이 떨어졌습니다. L 성분이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C 성분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 션트 리액터를 투입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배전솔로 쪽은 그냥 탭 조정하는 거니까. 왜? 별로 할 게 없다, 그죠? 배전솔로에서는 전압이 떨어지는 거니까 전압이 올라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배전선 쪽은. 송전선은 전압이 올라갈 수가 있지만 배전선은 전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다 L부하가 너무 워낙 많다 보니까. 근데 송전솔로 같은 경우는 저부하시 같은 경우, 경부하시, 심야 경부하시는 어떻게 됩니까? 케이블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송전선에는 페란트 현상이라든가 발전기 자기저자 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거죠. 송전선 충전에 의한 장애 5-8 제가 맨날 얘기하는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그렇게 막 5-8 해서 저는 썼거든요. 근데 점수는 잘 안 나왔나 봅니다. 이번에 뭔가 이제 원하는 핀트를 정확하게 못 맞춰주는 거죠. 뭔가. 자, 여기 무효전력 과부적시 문제점. 아까처럼 무효전력이 부족하면 어떻게 보면 전압이 떨어지니까. 무효전력이 부족하다는 건 아까 거품이 적다는 얘기죠. 거품이 적으면 어떻게 합니까? 맥주에 맛이 없죠. 어떻게 합니까? 송전 손실이 증가되고 송전 용량이 감소되고 안정도가 저하되고 효율이 저하되고 더 안 좋은 쪽만 발생한다는 얘기죠. 거품이 없으니까. 그럼 무효전력을 올려줘야죠. 거품을 적절하게 주면은요 맛이 있습니다. 거품 맛이 딱. 어떻게 보면 동기조상기 진상운전, 얘는 동기발전기는 지상운전. 반대라면서요. 발전기하고 조상기는 콘덴서 투입하고 이런 거 다 투입하고 LRC가 뭔지 아까 보시면 SVR이 뭔지 SVR은 스태틱바 레귤레이터 해가지고 변압기 2차측 보호선에 설치하거나 아니면 급전선에 설치를 해가지고 뭔가 전압 강화를 조정해주는 장치가 SVR이라고 그랬죠. SVR 설치하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변전소 메인 변압기 2차측 메인에 설치하는 경우, 아니면은 급전선에 설치하는 경우, 아니면 두 개를 조합해서 설치하는 경우, 세 가지가 있다고요. 이거 지금, 14장에 나옵니다, 14장에. 전압 조정에서. 14장의 그 전압 조정 항목에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다다음 주 시간에 여러분들 배우실, 그때.
LRC도 그때 이건 전력계통공학에서 나오고 LRC 부분은 무효전력 공급이 과잉됐다. 이건 뭔가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는 게 뭐냐? 거의 전압 쪽입니다. 전압이 올라가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명하고 관계가 돼 있다고 그랬죠. 못 견디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겁니다. 그 고조포가 많이 발생되고 수명이 단축되고 절연이 열화되고 그러니까 수명이 약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줄여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효전력을 다시 당겨줘야 된다는 얘기죠. 집어넣고 빼고 하는 부분만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QV 제어 방식, 개별 제어 1, 2, 3가 있는데 이건 그림을 좀 보셔야지만 됩니다. 그림은. 교과서에 있는 그림은. 근데 여기는 그림이 다 빠져 있어가지고 개별 제어 1에서는 뭡니까? AVR하고 LRC 종류고 AQR.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개별 제어 1이라는 건 AVR하고 LRC 조상설비 등과 같은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앞쪽에 있는, 나중에 그림을 보시면 앞쪽에 있습니다. 약간. AQR 같은 경우는 발전기, AVR도 발전기고 AQR도 발전기입니다. LRC는 탭 체인저 쪽으로 해서 변압기 쪽이고 이건 조상설비 쪽이고 그래서 다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 발전소 쪽, 변전소 쪽, 조상설비 쪽 이 세 개를 다 각각 개별 제어하겠다는 얘기죠. 개별 제어 2는 뭡니까? AQR을 이용합니다. 발전소 또는 일부 또는 전부. 아까 이런 건 다 개별이었죠. 근데 얘도 개별인데 약간 좀 범위가 넓은 거죠. AQR은. 범위가 좀 더 넓은 겁니다. 근데 이 AQR이 그림에 보면 발전소에 안 걸려있고 변전소의 2차 측에 AQR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변전소 옆에. 그래서 얘는 조금 폭넓게 보고 있다. 그런 개념을 보시면 되고. LRC는 중장거래가 여기 그림이 나왔네. AQR을 보시면 이 변전소 이 변압기 옆에 붙어 있다고 그랬죠. AVR은 이쪽에 있는 겁니다. 사실. 근데 AVR을 이쪽으로 갖다 놨습니다. 그 여기 보시면 뭐를 한다고요? 아까? AVR을 하거나 요 LRC를 제어하거나 아니면 조상설비를 제어하거나 요 끝에 있는 이 부분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별제에서 보면은 말단 쪽이죠. 근데 AQR은 약간 더 위쪽으로 올라갔죠. 범위가 약간 더 넓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AQR은 좀 더 큰 넓이로 보는 겁니다. 지금 LRC는 중장거리 해가지고 얘를 여기 부분을 이용해서 요쪽을 다 제어를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조상설비하고 LRC를 조합시켜서 제어를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아까는 얘 따로 이게 제어하는 거고 얘는 좀 더 큰 부분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LRC에서 얘하고 같이 보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뭐라고요? 개별제 3입니다. 요거를 다 하는 게 여기 플러스 옆에 발전소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발전소가 두 대가 움직이는 거니까 그게 협조 제어라는 얘기죠. 그림을 그리실 때 여기다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협조 제어는 그림이 개별제어 3에다 화력발전소에 무효전력 협조시킨다. 인접한 기기. 여기 보시면은, 종합전 이 그림이고, 여기 이제 CRT라가 여기 협조제어인데, 발전기가 있고요. 전압 무효전력이 있고, 개통에서 뭔가 들어오면은, 옆에 발전기 쪽으로 또 집어넣겠다 이겁니다. 조상설비, 아까 개통. CRT는 그냥 컴퓨터 화면입니다. 모니터에서 이 부분을 보고 있다가 뭐 필요하면 발전기 쪽 또는 조상설비 쪽에 영향을 내고 그런 것들이 돌아와서 개통을 통해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각각의 데이터가 들어온 거를 가지고 운전 조건을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요 그림 잘 보시고. 요게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고요. 그 다음 종합제어는 교과서에 그림이 있는 걸 안 하고 요 그림을 그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다 들어간다고 그랬죠? ELD가 뭐라고요? 아까 장기적인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장기적인 수동으로 하는 부분. 그리고 여기 부분이 뭐라고요? AVR, AQR. 이게 개별제어 부분입니다. 요것도 개별제어 부분입니다. 여기 AVR 개별제어, 그 다음에 HR, SC, 이거 개별제어, LRC 개별제어. 이 세 개가 개별제어였죠. 근데 AQR은 개별제어 2였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무효전력 제어를 발전소하고 변전소 해가지고 개통 운전 상태를 가지고 ELD를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ELD는 뭐다? 이코노믹 로드 디스패치 해가지고 장기적인 부분까지 보는 겁니다. 근데 뭡니까? 여기는 전력계통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전력계통이 빠졌는데, 이게 지금. 개통 운전 상태에 여기를 전력계통으로 넣어가지고요. 전력계통에서 이게 ELD로 들어가서 ELD에서 무효전력 제어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력계통으로 이제 다른 데들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름이 바뀌어져 있으니까 그걸 전력계통이 들어가지는 게 제가 보기엔 더 낫습니다. 왜? 여기서도 뭡니까? 개통 쪽에서 뭔가 시그널이 들어오죠. 다. 전력 개통이라는 게 들어가는 게 딱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아까 재전, 조전에서 마지막에 뭐였죠? 전력 개통 아닙니까? 전부 다. 전력 개통에서 시그널을 받아야 돼요. 나중에 보시면 AGC도 가면은 나중에 전력 개통에서 시그널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이거 전력 개통으로 해서 시그널을 바꿔주시는 게 보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른 거하고 매칭해서 보기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전압 안정도까지만 오늘은 하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조류 계산부터는 좀 내용이 또 틀려지다 보니까요. 자, 보시면 전압 안정도. 전압 안정도가 없네, 또. 그러면 조류 계산까지 이따 한번 볼 수 있으면 보죠, 뭐. 전압 안정도. 안정도에는 뭐라고? 전력 안정도가 있고 전압 안정도가 있고. 이거 뭐라고요? 위상각이라고 나왔죠? 위상각 안정도하고 전압 안정도하고 두 개가 있다고요. 그 안에 주파수 안정도도 있지만 그 부분은 보통 안 적는데 그것도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보면. 그림으로. 주파수 안정도도 있습니다. 근데 주파수 안정도는, 다 만족하기 때문에 안 쓰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답안지 쓸 때도 내가 이렇게까지 알고 있다. 조금 더 어필을 해주시랴 이거죠. 맨 처음에 안정도에 정리해놓고 여기다가 위상각 안정도, 주파수 안정도, 전압 안정도 해놓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내용은 두 개만 설명하더라도 주파수 안정도를 설명하게 뭐 하면은 그림은 세 개를 그려놓자 이거죠. 안정도에 분리해가지고. 아, 그럼 이 사람 좀 더 뭔가 아는구나. 이렇게 보여진다는 얘기죠. 다른 자료들 그게 있으니까. 그런 그림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으면 안 쓰는데 한전 자료 중에 그런 그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고 뭡니까? 좋은 그림이 있으면 갖다 베끼라면서요. 남들보다 더 좋은 그림이 있으니까 그런 걸 갖다 베끼는 겁니다. 한전 자료들을 보시면서. PV 곡선, 이게 아까 지적하신 그 곡선입니다. 제가 아까 QV라고 설명했던, 저도 잠시 헷갈렸었는데, 이게 PV 곡선입니다, 이게. PV 곡선. 자. PV 곡선. 전압 분기 현상이 생긴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얘는 25점짜리로 써야지만 됩니다. 전압 안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 전압 안정도의 악하윤이 개통측 수윤가측인데, 요거는 조금 보시면 부하의 급변 상태입니다. 결국 부하가 탈락하거나 사고가 일어나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전압 안정도라는 건 사실 뭐냐면 전압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위상각 안정도는 뭡니까? 발전기들이 연기를 하고 있는데 부하가 많이 씁니다. 많이 쓰다 보니까 얘가 힘이 딸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위상각 안정도가 떨어지니까 뭡니까? 위상각이 동일해야지 똑같은 힘을 내주는데 위상각이 떨어지다 보니까 얘가 제대로 된 출력을 못 내보내니까 얘가 출력이 떨어지면서 개통해서 주파수가 전체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면서 주파수가 떨어지면서 얘가 하나씩 탈조가 되면서 셧다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안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주파수가 떨어지니까. 그때 부하를 커팅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런 단계로 나가면서 옛날 9.15 정전 때도 부하를 커팅했던 겁니다. 근데 이건 뭡니까? 전압 안정도거든요. 전압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건. 주파수가 떨어지는 게 아니야. 국지적으로. 여기서 지금 갑자기 뭔가 일어나면 전압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셧다운이 돼버리는 거야. 주파수가 떨어진 게 아니라 주파수는 전체가 다 주파수가 떨어지는 건데 얘는 국지적으로 이쪽에 전압 떨어지면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압이 뚝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가 그 전압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무효전력이 그쪽으로 갑자기 급격하게 갈 거 아닙니까? 무효전력이 저쪽에 빠져나가면서 무효전력이 빠져나간다는 건 뭐라고요? 전압이 또 떨어진다고요. 이쪽이 또 전압이 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쇄 반응으로 핵 반응이 일어나시 얘 떨어지니까 주파수 무효전력 빠져나가면 떨어지고 하다가 그냥 우수수수 다 넘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현상이냐면 옛날에 그 뉴욕하고 보시면은 그러니까 뉴욕 대전쟁 일어났을 때 보시면은 캐나다 쪽에서 전압이 떨어져가지고 그 부족한 부분을 못 채워주다 보니까 미국까지 내려오면서 정전이 일어났던 사례가 바로 이런 전압 안정도 때문에 문제가 됐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걸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오 이런 내용들도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또 보시면 정전력 기기에서 다해선 성전이 하다 보니까 뭐 전압이 떨어지고 그때도 보시면 부하가 죽었으니까 그쪽으로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다 떨어지고요. 그때도 한 12시간인가? 그 다음날까지 해가지고 사람들이, 지하철에 앉아가지고 걸어서 퇴근하고 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걸어서 퇴근하고 그 다음날 걸어서 가고. 12시간이 안 되니까. 저 같으면 그냥 저기 할 텐데. 근데 옛날에 저하고 같이 근무했던 친구가 2010년도쯤 됐을 겁니다. 대전 쪽에 눈이 엄청 많이 온 적이 있었거든요. 대전에서 딱 들어갔는데 눈이 많이 와가지고 앞에가 다 주차장이었습니다. 저기 경부선이 한 천안까지 다. 예? 그래가지고 막 헬기가 날아다니면서 빵 떨어지고 그 차에서 24시간 갇혀있다가 온 친구가 있거든요. 차가 없으니까 차가 앞에 다 줄 서 있으니까 어떻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기름은 한 잔도 있죠. 겨울인데 그때가 겨울인데 한겨울이 아니라 그때가 한 3월인가 2월 정도 됐을 겁니다. 2, 3월 정도. 그래가지고 눈이 갑자기 많이 내리다 보니까 폭설이 일어났는데 치우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있다가 이제 남들은 이제 휴게소 가서 쉬고 뭐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이제 그걸 못한 거죠, 이제. 그러다 나중에 뭐 휴게소로 와서 뭐 했다고. 자기는 뭐 뉴스에 보면 누가 뭐 헬기에서 빵 주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빵도 못 먹고 나중에 와서 24시간을 버텼는데 뭐 중간에 휴게소 한번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미련한 거죠. 상황을 보고 판단해서 이번처럼 그런 겁니다, 그냥.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너무 착한 거죠. 그냥 움직이지 말고 대기하십시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차 놔두고 가면 다른 사람이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있었던 거죠. 다른 사람 다 차 버리고 갔는데. 가서 휴게소 가서 쉬었다가 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상황을 잘 판단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나중에도.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고냐, 스톱이냐. 근데 그게 평생을 좌우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땐 책임을 져야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보고, 그 본인의 선택입니다. 선택과, 옛날에 보시면 뭐, yes, no 해가지고 이거 하면 뭐 하고 이렇게 있었죠. 근데 이제 꼭 자기가 선택한 게 좋은 것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백업 플랜을 항상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가 안 됐을 때를 백업 플랜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아, 내가 여기까지 안 됐다? 그러면 이번 주까지 뭐 해야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그 여유 시간을 좀 남겨놓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뭔가 여유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을. 그래서 그 시간대 공부도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쉬거나 뭔가 자기를 충전하거나 아니면 가족들한테 뭔가 시간을 할애하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시간 없이 살다 보면 여러분 지치는 겁니다, 지금. 지금 제가 좀 걱정되는 건 여러분들도 지금 조금 지치시기 시작하는데 그런 때 여유를 잡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것들은 옆에서 얘기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지쳐 있을 때 옆에서 야 릴렉스 해. 릴렉스. 그럼 그 한마디가 바로 이제 스터디를 하자는 그 가장 큰 이유도 그겁니다. 저 사람이 지쳐 있을 때 옆에서 땡겨주고 밀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은 모릅니다. 옆에서 보는 사람은 보여지거든요. 본인도 알지만 모르는 척하고 가고 있는 거죠. 자, 자코비안 행렬. 자코비안 행렬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이거 조류계산인데, 예? 전압감도 해석법, 손실감도 해석법, 에너지 함수법. 나중에 요거는 전력계통공에서 다시 한번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코비안 행렬. 그러니까 역행렬을 이용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전력조류 계산에서. 이 뒤에서 나옵니다. 손실로 하는 부분, 전압감도 해석하는 부분. 에너지 함수는 위치 함수, 기계적하고 전기하고 기계적인 부분을 위치 함수로 해가지고 계산하는 거죠, 이거는. 전기적인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를 해가지고. 이런 것도 그림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림.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우고, 이렇게 가는, 그림이 있었죠, 이렇게?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그림 그려주면 끝나는 겁니다. 이거 그림이 없지 않습니까, 다. 그래도 자코비안이면 자코비안 해가지고 제2해가지고 뭐 제2행렬이다 뭐라고 하나 그림만 수식만 써주면 되는 겁니다. 전압 안정된 향상 대책. 이거는 여러 가지가 많죠. 전압 안정된 향상 대책. 여기 보시면은 종합 제어 방식, 복도체, 임피던스. 요거는 이제 보시면 뭐가 있을까요? 전력 구매 증가. 이거는 발전량을 증가시키겠다는 얘기죠. 직접 부하 제어를 실시한다는 얘기고, 역류를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고, 무효 전력을 공급해줘야 된다는 얘기고, 전압 안정된데 P가 아니라 V죠, V. 전압 안정되니까. V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P를 늘려주거나 V를 늘려주는 겁니다. V, 뭐죠? 전압을 올려주는 겁니다. 전압이 떨어졌으니까, 뭐, P를 올려준다. P가 뭐죠? 전력 구매 증가. 이 P 값을 올려주는 겁니다. 뭐죠? 직접 부하 제어. P를 올려주는 겁니다. 역률이 1.0이라는 것도 P가 올라가는 겁니다. 왜? 역률이 떨어지면 P는 떨어지거든요. S에 비해서 P가 떨어지니까. 팩츠, 무효전력. 이건 QV 컨트롤을 위해서 간접적으로 이 V를 올려주기 위해서 Q를 올려주는 거고요. 종합제어 방식 아까 뭐였습니까? Q였죠? QV 컨트롤입니다. 얘도 QV 컨트롤. 예, 복도체, 임피던스. 이건 P는 X분의 ES, ER, 사인세타에서 X를 줄여주면서 P를 올려주는 겁니다. 얘도. 고속도 제표로 시간, 사인 세타, P를 올려주는 겁니다. 딱 보시면은 PV니까, V를 올려줄 수 있는 방법, P를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을 다 쓴 겁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쓰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오지? 이렇게 하면 어렵다는 얘기죠. 원리는 PV니까 P하고 V를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P는 X분의 ES, ER, 사인 세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ES, ER, 그러니까 전압을 올려주고, 사인 세타.
제표를 해가지고 속도를 빨리 해주는 거고, X 줄여주는 거고, P를 올려주는 거고, 뭐 거기서 늦게 되면 여러 가지로 가는 거죠. 송유여자 방식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PV에서 얘 커브를 이렇게 더 하나를 더 크게 준다. 그럼 P를 늘려주는 거거든요. 요것도. 요거는 이제 역률 부분이 늘어나면서 여기 역률을 늘린 겁니다. 요게 역률을. 이 역률을 늘렸으니까 이 P가 올라간 겁니다. 아까 역률을 1.0으로 맞춘다고 그랬죠? 이게 역률을 늘린 겁니다. 이 그림이. 이런 식으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조류계산까지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조류계산까지. 이왕 하는 김에. 요거밖에 없거든요. 전력조류계산의 목적. 뭐냐. 발전기에서 발생된 유해전력과 무해전력의 흐름을 계산하는 것. 그래서 사운학 모르시면 안 됩니다. 전력조류계산 사고 예방제어, 운용계획 위반, 확충계획 위반. 이겁니다. 사운학 모르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조류계산 시 준비해둘게 선로 임피던스 변압기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죠. 발부기 뭐 발기부전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예? 요즘 뭐 5분만 하면 뭐가 된다고 뭐 많이 뜨던데 발기부전 아니라 발부기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뭐 여러 가지로. 조류계산 알고리즘이 뭐가 있냐? 아까 얘기했던 뭐 에너지 함수법도 있고, 뉴턴 라슨법도 있었고, 가우스 자이델법도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 함수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패턴들이 나옵니다. 거기까지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력조류란 전력이 생산되어 소비되기까지 전력의 흐름, 뭐 전력 방정식을 정식하고 전력조류 기타 전력 손실을 구하는 계산.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어렵게 쓰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발전기에서 발생된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흐름을 계산하는 것. 그냥 여러분 느끼신 대로 그냥 계산이 아닙니까? 전력조류가. 전력의 조류를 계산하는 거. 이렇게 풀어서 쓰셔도 된다는 얘기죠. 이게 뭐 전력조류 방정식에 이런 방정식 쓰실 필요 없습니다. 정식하고 이건 진짜 이론적인 부분이죠. 여기까지 쓰실 수 있으면 쓰시되, 예, 그런 것들은 더 유식하게 쓰실 때 하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거기까지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전달만 해주면 되는데,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 이해하고 있다, 충분히 전달 가능한 여러 가지 쉬운 단어들이 있는데 왜 어려운 걸 하냐 이거죠. 유식한 단어로 한다고 해서 채점자들이 알아듣는 거 아닙니다. 쉽고 편하게 그 사람들 이해하기 쉽게, 이 사람 참 쉽고 잘 썼네, 그림 그리고, 이 사람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어필만 해주면 됩니다. 뭐 논어에 맹자에 이런 걸 인용해가지고 쓸 필요 없다는 얘기죠. 밥은 밥입니다. 배고프면 먹으면 되죠. 그걸 뭐 어떻게 먹어야 된다. 유식하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고마비의 계절이니까 지금은 살을 찌워야 되니까 밥을 먹어야 된다. 이게 뭡니까? 배고프면 먹어야죠. 지금 청고마비가 뭡니까? 왜? 배고프니까 먹는 겁니다. 그냥. 살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그게 정답이죠. 뭐 누가 그러죠? 싸기 위해서 먹는다고. 예? 여러 가지 뭐 다 말이 되거든요. 여기 뭡니까? 사운학, 사고 예방 제어, 운영 방법 계획, 확충계획 위반, 운용방법 위반, 뭐 이렇게 운용계획 위반, 확충계획 위반, 이런 식으로 사운학 이거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요. 주인비상 아까 전선도 있어야 되고 리액턴스 값이 있어야 되고 이런 보시면 되고요. 발부기 이렇게 외우시라고요. 아까 뭐 PQV 델타 넣는 거 설명드렸죠? 요거 한번 자세히 보시고 덮어놓고 한번 써보십시오. 이거는 본인이 덮어놓고 쓰시지 않으면 이건 안 나옵니다. 기준모선 뭐라고요? 아까 P하고 Q 값을 무조건 부족한 걸 메꿔주는 무한대 모선이라고 해요. 부하 모선 P하고 Q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발전기 모선은 이 P, Q가 아니니까 PV죠. 쉽게 가면은. 그럼 나머지 두 개씩 쭉 적으면 금방 나온다는 얘기죠. 조류계산 기준 모선을 전압을 가정하고, 요건 좀 어렵게 썼는데 요것도 좀 알아주시면 좋죠. I는 R분의 V입니다. 원래. 근데 뭡니까? R이 병렬로 연결되다 보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그거를 R을 어드민턴스를 해가지고 I는 YV가 된 겁니다, 결국. 근데 그거를 이제 행렬을 다 더해준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P 플러스 JQ에서 컨주게이트를 치다 보니까 이게, 예? I의 컨주게이트가 쳐가면서 요게 또 하나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요 IK, 여기 부분에 YKM이 나오는 거고 EK가 여기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쪽에다 하나 컨주게이트를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요. 요거만 알고 계시죠? 요게 여기로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이 EK는 이쪽으로 갔고요. 요게 IK입니다. 요거. 근데 요 컨주게이트 여기 취했으니까 뭡니까? 전압에 대해서 취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하고 얘를 취하면 얘에서 얘를 빼지는 거죠. 그럼 EKM이 나오는 거죠. 나중에 보시면 EKM이. 이렇게 빼주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 2의 뉴는 뭐 더하기 뭐다 이렇게 해서 결론은 미지량을 계산해내가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고 해서 뭐가 있다. 이제 결론이 좀 약하죠. 한 줄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이런 방식들을 쓰고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바뀌어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이제 그 전력주로 계산을 하기가 힘들어서 뭐 계산기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 많은데 그냥 수학적으로 계산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는 계산이 힘들기 때문에 계산기를 이용해서 사용한다든가 조금 더 얼마든지 내용을 붙일 수가 있거든요. 내용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결론은 뭐냐 이거죠. 계산하는 게 무슨 결론이냐 이거죠. 뭔가 더 중요한 부분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하고 452페이지까지 해서 요건 조금 어렵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돼서 막 여기 이거 보시죠? 삼각함수가 들어갑니다. 삼각함수가 들어가서 막 더하고 해서 요건 예제 7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쭉. 저도 옛날에 이해했는데 지금은 모릅니다. 다다음 주에 설명하려면 또 배워야 되는데 이거 설명해 놓고 나서도 여러분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얘기했죠. 2장 반 걸린다고요. 이렇게. 이거 기본서에 있는 책 그대로 나온 겁니다. 그냥. 요거는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도 넘어갈 겁니다. 다다음 주에도. 넘어갈 거니까 요거는 나중에 25점짜리를 증명하는 문제를 한번 해보셔야지만 됩니다. 딱 요 문제가. 근데 요거는 이제 설명드리기가 좀 힘든 게 삼각함수도 알아야 되고 근데 나왔을 땐 써야 되는데 증명하는 문제가 요즘 잘 안 나오다 보니까 452페이지까지 한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요게 뭔지는 대략적인 개념만 요 흐름은 빼고요. 개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념만 알면 되니까. 오늘 수업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